안녕하세요. 박선주TV의 박현상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승질나 죽겠는데요. 오늘 잘 지내셨냐라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일단 오늘 얘기 좀 드려보고요. 앞으로 일정 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교양된 어조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이 빠졌죠? 뭐 증시 볼 필요 없고요. 볼까요, 잠깐? 차트 보시면은 강한 음봉 나왔어요. 강한 음봉. 아이고, 차트 어딨니? 음봉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이게 차트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아침에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저 위아래로 거의 60포인트 이상이 있었던 하루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음봉이 좀 더 강하고요. 뭐 바이오 종목 일부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엔간한 종목들이 음봉이 강했던 하루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돌아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제 나스닥이 3% 이상 급등이 나왔고 아침에 출근할 때 신나게 출근을 했어요. 거의 끝났나 이제? 해볼만 한가? 어제 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올려드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그래 시장이 어느 정도 양호해 보여서 그래도 좀 편하게 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올려드리는 것도 좀 크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20%, 니오도 거의 15%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한 번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출근을 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기대를 하면서 아마 오늘 아침 시장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갭상승해서 시작했던 지수 자체가 끝까지 종가까지 밀려서 끝난 상황이고요. 이럴 때가 제일 허탈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내용이 가장 더럽습니다. 월요일 날도 제가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증시 체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거나 조금만 나스닥 선물이 밀리거나 이래버리면 여차없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가 맞을 것 같고, 솔직히 오늘은 조금 짜증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 좀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낮에는 제가 반주 한잔 했어요. 직원들이랑 열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제가 띄워놨는데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건데요.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의 일중 흐름표인데, 그쵸, 아침에부터 개인들은 계속 샀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 기관은 지들 돈 아니라고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기금이 맨날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아침에 장 시작할 땐 좀 사다가 사는 척하면 또 팔아요. 계속 사다 팔아 사다 팔아 하다가 쫙 팝니다. 쫙 팔아서 계속 팔고 있죠 지금. 그죠? 쫙 팔다가 3시 넘어서 더 팔기 시작하더니 3시 끝나서는 2,400억 매도.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4천억 정도 매도로 끝났고, 그죠? 이게 신기한 게, 근데 이게 3시 반까지거든요. 3시 반 보이시죠? 쭉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죠? 좀 자세히 볼까요? 잘라서. 이게 좀 왜 그런지 지금 저도 좀 파악을 하는데 내용이 안 나와서 헷갈리는데, 자세히 좀 보자고요. 지금 기간이 장 끝날 때까지 4천억 판 거가 보이고, 근데 6시 3분에 수급 뒤틀린 걸 보니까는 다 똑같은데 은행에서 4,700억 매도가 나왔고 외인이 이걸 받아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블록딜이라고 할 텐데 어떤 종목을 블록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기관은 8,800억 팔은 거, 종가가 6시 이후에 8,800억 팔았고, 외인들은 오늘 판 줄 알았는데 이 블록을 받아가면서 4,800억 샀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죠? 만기일날 어떻게 지수가 한번 터닝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요게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지금 어디 뒤져봐도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뭐 내일 아침 정도나 좀 블룸버그 보면 또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뭐 한 1, 200억도 아니고 꽤 많은 물량이거든요. 요게 요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은행 물량이 요렇게, 요거 아니면 지금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수급도 안 좋았던 하루고, 우리 개인 형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샀는데, 내용 보시는 것처럼 요거죠, 요거.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청약이 오늘까지예요. 60조 넘게 들어왔다 하죠. 역대 청약 돌풍 중에서 다시 기록을 갈아채웠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인가 제 월요일 날인가, 그 청약 대어들이 청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장이 안 좋고, 그죠? 오늘까지였죠. 장이 안 좋고, 청약 대금이 환불되는 날 장이 좋았었다라고 말씀드린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부터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면 오늘 청약 마무리 됐으면 뭐 배정금 환불도 하게 되고, 뭐 청약 배정도 하게 되고, 블라블라 증권에서 업무 처리한 다음에, 제가 저희 회사 주관사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않을 텐데 아마 내일 모레 환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 내일은 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만기일이 있고, 청약 물량 남은 환불금이 금요일 날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주식 계좌로 꽂히게 되죠.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개인분들이 주식을 더 살까? 뭐 요런 식의 상상의 날을 좀 펼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재미가 무지 없었고, 풍력,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정도 빼놓고는 요것만 양호했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랬다.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음봉이 꽤 세게 나왔다.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18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별로 빠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우리 같은 경우는 매우 더럽다 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국경제 투자불패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이 빠질 때 가치주 종목들, 저퍼 종목을 사고, 고퍼는 금리 상승기 때 성장주들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글을 쓴 사람들한테, 그 전략을 내세우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LG화학 팔고 포스코 살 수 있는지. 이건 제가 실시간 할 때 얘기를 했죠. 그죠? 혹은 뭡니까? 반도체 팔고 은행주 살 수 있는지.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물려있는 상황이고 빨리 회복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위에서 20%씩 깨져 있는 종목들을 손절치고 지금 가고 있는 민감주라든지 성장주를 던지고 가치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했을 때는, 저는 용기가 아니고 그건 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성장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탑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 오늘은 가치주 여기 갔다가 내일은 성장 여기 갔다가 이러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 터지기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쪽을 계속 버틸 수 있고, 그쪽을 매매를 통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는 뭘로 할까요?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렸죠. 인버스로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ETF를 해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인버스 따위 사지 않습니다. 저는 해지는 현금으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50%, 주식 100%가 아닌, 혹은 신용 풀이 아닌 현금 100%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그럼 슬슬 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나죠. 지금 빠져있는 거 눈에 다 보이죠. 반대로 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현금이라면 지금 돌릴 때부터 슬슬 사가야지, 혹은 괜찮은데 낙폭과대가 된 종목들은 미리 정찰병을 보내놔야지 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찜찜한 게 이거예요. 오늘 좀 올렸으면 좀 됐는데 이게 좀 한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철컹하거든요. 제가 그제 라이브 할 때도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정의 끝은, 혹은 바닥을 알리는 신호는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아직은 그 강한 양봉이 솟지 않았고, 경험적으로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쏟아냈었던 게 현장에서 하락장을 맞이할 때, 수많은 하락장을 봤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썼던 것처럼 뭐 옵션 만기, FOMC, 뭐 SK바이오 청약, 이게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그냥 이게 뭐라 그러죠? 애니멀 스피릿이라 그러죠. 촉이죠. 촉으로 봤을 때 이거 한 번 더 빼면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근데 안 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는데 또 이러다가 또 내 옵션 만기일 때 확 들어 올려버리면 그 조정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 올려놔야 돼요. 빨리 뭘 매수 타점을 하시려는 분들도 장중에 살짝 들어 올릴 때 그러지 말고 종가까지 끝까지 장에 들어 올릴 때, 그때가 조정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거 보고 종가까지 올라올 때 종가에 종목을 사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현금 보유가 맞습니다. 좀 느낌 오시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켰고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어제 한경 방송 가는데 뭐 전문가분을 만났어요. 대표님을 만났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 업계에 있으신 분들 다 고생이 많죠. 근데 이렇게 직원들도 지금 힘들어 하고요. 근데 이렇게 또 기억을 해보면은 이런 시즌이 어느 순간 또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신나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을 때가 또 생각이 날 겁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정 이외에 또 이제 3월 말에는 또 이제 CFD 계좌에 대한 그 양도세 이슈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1, 2주 정도만 좀 깔딱고개를 좀 넘어보자.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가 될 수 있고, 정말로 길게 짜증날 때는 1, 2주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는 작년 3월 19일이 아니고요. 코피 터질 때 그때가 아니고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는 그때였습니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있을 때, 그때 코스닥이 2달을 빠졌거든요. 2달을.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빠졌다 올랐다 하는데, 그때는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달 내내 하루도 오르지 않고 빠졌어요. 코스닥이. 거래소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루도 오르지 않고 이 2달이 빠져되니까는 이걸 어떻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고, 근데 그때보단 지금이 낫습니다. 지금 무지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예전 힘든 것보단 덜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 하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정신을 놓치지도 마시고, 좀 요 위기를 저랑 같이 잘 극복해 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기분이 나쁜 시장이고, 조정의 마무리는 종가 끝까지 종목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양봉이 끝나는 순간을 조정의 마무리라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곧 끝나가 보입니다. 제 고객 중에 좀 꽤 많은 매매를 하시는 분한테, 그분이랑 저희가 통화가 자주 하면은 장이 안 좋은 거고, 자주 안 하면 장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 통화를 되게 자주 해요. 어제 통화 드릴 때 8분 능선 넘은 것 같습니다 얘기했고요. 오늘 통화 드릴 때 9분 능선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의 다 왔거든요. 며칠만 잘 참아 보시고요.
또 좋아지면 그때 종목 신나게 매매하면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버티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지면 열받잖아요. 그죠? 지면 열받으니까는 같이 이겨내서 수익을 같이 내보시자고요. 아셨죠? 뭐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같은 날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힘내시고 내일 좋은 이슈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주무세요. 감사합니다.